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협TV 조리치는 개설입니다.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매국노 윤석열을 떠드는 야유와 비난이 온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새삼 정말로 한일 관계가 진척되기는 정말로 답이 없구나 하는 느낌과 생각이 머리에 꽁무니를 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미래 청년 기금을 조성하여 미래를 향한 전진을 해나가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선언을 할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EEZ 문제나 어업협정에서 일본에게 많이 양보하여 좀 잡음이 있긴 했어도 요즘처럼 소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럴까요? 아마도 김대중 카리스마와 평범한 대통령 윤석열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은 일제시대의 교육을 받고 직접 체험한 분이라서 일제시대의 실상을 알고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착잡한 마음과 일본인에 대한 묘한 애정이 교차하는 심성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의 한국인은 교육에 쇠뇌된 반일의식 때문에 일제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보다 반일의식이 보다 근본주의적이고 관념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역사의 인식이 지나치게 교조주의거나 관념 이데올로기적이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익이 없고 위험한 것이지요. 미래 역사의 실패는 이런 태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 인식은 진실에 입각하여 실용적이어야 하며 중용의 덕을 유지해야 합니다. 되도록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튼 한일 관계는 정말 갈 길이 멀고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정부와 여당만 옹호하는 발언을 할 뿐 메이저 언론 어느 누구도 지지하는 논평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친일로 몰리면 언론이든 지식인이든 그 다음 수순은 사업을 문 닫아야 하며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된 지 78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친일은 매국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 2023년 오늘의 한국인의 정신세계입니다. 친애하는 한국인 여러분, 아니 카라인 여러분, 이제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동북아의 소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는 블록화와 미중 패권 경쟁의 첨예하로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아시안, 남미연합 등등 다들 나름대로 규모 경제와 국익을 위해 덩치를 키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한반도를 보십시오. 남북으로 분단된 데다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갇힌 지정학에서 옴짝달싹보다는 소국으로 장기적으로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는 외톨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미국 패권의 안전판 위에 현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국제정치적 위치에 있으나 장기적인 안보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안정시키는 길은 일본과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북한을 통일하고 더불어 일본을 연합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길만이 반영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을 보다 안정시키고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고양하며 국가와 국가의 위신과 명예를 굳건히 지키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대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카라연합이라는 한일연합 공동체입니다. 이 길을 위해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 가길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인은 어를, 영혼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한 가지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한일 정상의 합의 중에 미래 청년기금 조성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항의 데모를 하고 난리를 죽이는 퍼포먼스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아니 카라인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감정적인 태도로는 역사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이런 대일 감정을 잠재우고 일본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가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합니다. 언어를 이해하면 문화와 역사가 쉬이 다가오고 편의 대화가 가능해지므로 오해와 갈등이 자연스레 풀리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라 음은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때부터 한일 양국 상대방의 언어를 국어 수준에서 동시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 언어학적인 연구를 통해 그 유사성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일 역사 문화적 친연성을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의 문제가 터지면 문화적인 면에서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알고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부각하는 그런 친연성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넷째, 도로 표지판, 관광지 소개 문구에 상대 언어를 크게 대형으로 표시하고 우선적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로부터 한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역사 기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교과서랄지 역사서에 예를 들면 청일전쟁을 일청전쟁으로, 러일전쟁도 일러전쟁으로, 즉 제3국보다 상대국을 우선 표기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 역사에 있어서의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을 당고전쟁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 고당전쟁,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나 국가 친선 경기에서 대표 연설을 하거나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한국 대통령은 일본어로, 일본 수상은 한국어로 하는 것이죠. 즉 상대방의 입장을 상호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밖의 제3국 국가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상대국과 관련된 공용 문서는 자국 내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표기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즉 한국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나란히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일본 사람들도 일본어와 한국어를 나란히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협약으로서 완성시키고 동시에 시행하게 하면 현재의 갈등 심리를 서로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한일 관계의 3원칙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외교를 하든 대화를 하든 경제 행위를 하든 제3국가의 조약을 체결하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공감과 배려의 원칙. 둘째, 신뢰의 원칙. 셋째, 그것을 기반으로 한
통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3원칙을 한일 간의 헌법이랄지 중요한 핵심 법률 조항에 공통으로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일 양국의 정부가 국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호 간의 이익과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원칙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서 오해와 질시, 분열과 갈등의 오랜 악순환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의 카라에랍을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